같이 일하는 동료가 월세를 받고 있다고 알게 되면 어떠신가요? 갑자기 달라져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도 자칫 잘못 투자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방법에는 시세 차익형이 있고 수익형 부동산이 있는데요. 시세 차익형은 전세 끼고 매매처럼 매달 들어오는 현금은 없어도 나중에 대팔 때 큰 차익을 볼 수 있는 게 시세 차익형이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를 받으면서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럼 수익형 부동산이 더 나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익형 부동산을 일반 매매로 샀다면 나중에 시세 차익은 거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신 월세를 받는 상가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면 시세보다 더 낮게 낙찰을 받았고, 그럼 매달 월세는 똑같이 들어올 거잖아요. 나중에 대팔 때 시세처럼 똑같이 대판다면 시세 차익형이랑 수익형 부동산까지 두 개 다 장점을 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월세가 이미 들어가져 있는 물건을 살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월세로 주는 물건일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랑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률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상가는 수익률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상가는 수익률에 따라서 매매가가 측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몇 달이 임대가 안 맞춰지더라도 월세를 깎지 않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월세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가 가격이 한번 크게 다운됐었고, 지금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월세를 제값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려달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낮춰진 월세로 받다 보니까 매매 가격 자체도 낮아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수익률은 월세의 12개월을 곱한 거에 매매가 빼기 보증금을 한 금액을 나눠주고 거기에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러지를 활용을 했다면 더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계산하는 방법은 분모에는 매매가 빼기 보증금 빼기 대출금까지 빼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들어간 투자금이 밑에 들어가게 돼 있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월세 곱하기 12개월 하고 연이자를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이자를 납부를 하고 나서 남은 우리가 12개월 동안 들어오게 되는 수익을 분자 자리에 넣어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레버러지를 활용했을 때의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매매로 3억으로 나오는 상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맞춰져 있는 임차 계약이 지금 3천에 140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상가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수익률 곱할 때는 매매가 빼기 보증금 하고 월세 곱하기 12개월 해서 100을 곱해준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3억에 3천만 원을 빼고 14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00% 하면은 6.2%가 이 상가의 수익률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일반 부동산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대출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통상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일 경우에는 대출을 활용하면 수익률이 확 올라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수익률이 높게 측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 상가의 인기도 확 줄어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 고금리의 시대가 평생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위를 살펴보면서 괜찮은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예전 같으면은 이 수익률로 나올 수 없는 물건들이 요즘에는 주변에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들이 옛날 같았으면은 금방금방 없어졌을 건데 요즘은 조금 생각보다 더 오래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상가뿐만 아니라 월세가 끼어있는 물건이라면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인지 아닌지 꼭 계산을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하고요.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 지역의 주변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상가 1층이 수익률이 3%고 위에 층들은 5%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그 동네마다 각각 좀 형성되어 있는 수익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 내가 매수할 금액이 그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률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게 확인을 안 하셨다가 내가 그냥 샀으면 나중에 팔 때는 내가 그 시세에 맞춰야지 팔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보는 투자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적정 수익률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부동산 소장님들께 물어봐도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매매로
경매로 나와 있는데 이미 맞춰져 있는 임차 금액이 적혀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보셔서 이 동네는 대충 이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 두 개 다 이용하셔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새로운 건물주가 된다 했을 때 이미 맞춰져 있는 임차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계약 만기가 됐을 때 저랑 임차인이랑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수자가 매매 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매도자한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상가 임차인들은 10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상가가 경매로 나왔거나 일반 매매로 나왔는데 그 맞춰져 있는 월세가 너무 낮게 되어 있다 하면 내가 이 임차인을 내보내던가 새로 계약을 해서 적정 시세로 맞춘 다음에 그럼 매매가도 올라갈 거니까 시세 차이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보호기간이 아직 남았다 하면 저희가 함부로 내쫓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년에 5%씩 계속 올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5%대 100대까지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5%씩 올렸을 때 몇 년 뒤에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될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이번엔 오피스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피스텔도 수익형으로 많이 투자하시는데요. 얼마 전에는 오피스텔로 이런 사기도 있었다고 해요. 월세가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을 중개업자가 1억만 가지고 오면 70만 원씩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물건을 추천해줘서 그 매수자가 산 거죠. 그런데 몇 달 있으니까 월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오피스텔 안에는 월세를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전세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서 중개를 해줬던 그분들이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 중간 업자들이 싸게 오피스텔을 매수를 해서 1억 투자하면 70만 원 받을 수 있다라면서 사람들을 꼬신 거죠. 그래서 더 비싼 가격에 되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월세 끼고 매매할 때는 이런 사기도 있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셔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직접 임차인을 대면한 후에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에서는 좀 쉽지 않은 방법일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매수하고 난 후에 임차인의 연락처를 받게 됐거나 임차인도 나의 연락처를 받게 돼서 서로 안부 정도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 주세요 하는 정도로 전화 통화를 하고 말게 되기 때문에 뭐 임차 얼마에 마친 거 맞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미 계약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 알더라도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주변의 월세 시세나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매매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꼭 확인을 하신 후에 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집이 매매됐던 집이 아닌지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떼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 확정일자 부여 현황서를 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당 부동산이 있는 그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보면은 그 집에 임차가 얼마에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그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분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았어야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면 그 집주인도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종이로 떼서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끼고 투자할 때는 대부분 투자금 때문에 대출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매수하기 전에 미리 은행에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던가 입찰을 들어가셔야 돼요. 월세 안고 사면 대출 아예 안 나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명 방빼기라고 해서 만약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권이라 해서 소액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저 은행보다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는 빼고 대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금액 빼고 대출을 해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금액 자체가 작은 부동산일수록 대출을 받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은행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도 한 군데만 가서 알아보시지 마시고 여러 군데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비교해 본 후에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임차를 새로 맞췄다면 전월세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건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 둘 중 한 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임차 계약 중에 중개인 분께서 임차인 분이 하세요, 임대인 분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 분께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같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신고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월세 맞추는 거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급한 분들
분들도 계시고 이제 대출을 안 받고 그냥 샀다면 그렇게 크게 급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저는 월세 가격보다 5만 원 정도 올려서 월세를 내놓는 편입니다. 그렇게 금액을 조금 올려도 손님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그 금액이 안 맞춰진다 하면 조금씩 금액을 낮추는 게 좋겠죠. 오늘 영상은 월세 끼고 매매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에 따라서 내 매매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적정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내가 팔 때의 적정 매매가는 또 어떻게 될지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상가 임대 보호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맞춰져 있는 오피스텔인데 월세가 맞춰져 있다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확정일자 부여 현황서를 떼서 지금 임차가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매수를 하거나 입찰을 할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월세를 내가 생각하는 월세보다 조금 올려서 한번 내놔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